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든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송곳니가 나오지 않고 매복돼 있는 환자의 케이스에서 수술적인 견인을 통해서 송곳니를 끌어당겨서 치료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양쪽 송곳니가 나지 않는다는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내원했을 때 만 10살 정도였고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송곳니 유치가 일찍 빠져가지고 여기에 원래 이런 정도 크기의 송곳니가 나야 되는데 공간이 거의 전혀 없는 모습이 보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유치 송곳니가 남아서 공간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유치에 비해서 영구치 송곳니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까지는 공간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영구치 송곳니의 위치를 보시면 오른쪽 송곳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앞쪽으로 쏠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번 치아, 4번 치아 사이에 3번 송곳니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 왼쪽 송곳니는 2번과 4번 치아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1번과 2번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잘못 잡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문제는 따로 없었고, 지금 이제 만 10살 정도로 혼합치열기였기 때문에 이제 유치가 거의 다 빠지고 영구치가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제 왼쪽 위에 송곳니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촬영을 했고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오른쪽은 조금 앞으로 약간 쏠려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위치를 찾아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정도의 위치였고,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3번 치아의 머리 부분이 1번과 2번 치아의 뿌리 사이에 위치해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요 사이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요. 지금 컬러로 된 모습은 이제 3D로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해놓은 모습이고, 이제 단면을 하나하나 잘라서 보는 CT로 봤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송곳니가 밑에 있는 두 번째 앞니의 뿔이 바로 위쪽으로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22번 치아의 뿌리는 거의 흡수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23번 치아의 앞쪽에 이렇게 뼈 라인이 보이는데 이게 끊겨 있는 게 보이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뼈도 점점 흡수돼서 피질골이 지금 없는 상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사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초진 사진, 옆모습 방사선 사진 분석한 거고요. 골격적으로 봤을 때 위턱이 살짝 들어가고 아래턱이 살짝 나온 3급 부정교합, 약간 주걱턱의 경향을 보였고, 그 다음에 치아 각도도 이에 따라서 윗니, 앞니 각도는 약간 뻗어지고 아래 앞니 각도는 안으로 들어간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래턱 골격이 약간 발달한 거랑 연관지어서 아래 입술도 조금 더 나온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모습 방사선 사진을 봤을 때 위아래 중심선이 살짝 차이나는 비대칭을 보였고 대략 1m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정을 할 때는 저희가 손 사진도 찍어서 대략적인 성장의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엄지 뼈마디 옆에 보면 조그만하게 뼈가 생기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돼요. 이게 완전 아기 때는 전혀 없다가 이제 성장 가속기라고 해가지고 키가 이제 많이 크려고 하는 시기에 이 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속기는 시작된 상태라고 보시고, 여기 세 번째 중지에 있는 가운데 마디의 짧은 뼈의 상태를 통해서 최대 성장기가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하는데, 아직 최대 성장기는 안 됐고 이제 막 성장 가속기가 시작이 됐다, 이 정도까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환자는 아직 키가 크고 있고, 또 키가 크고 있으면 뼈도 계속 자란다는 소리고 얼굴에 있는 뼈도 다 자란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키가 많이 크는 시기랑 거의 동일하게 위턱 아래턱도 다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분은 다행히 골격적인 부조화가 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위턱 아래턱 자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성장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전에 찍었던 두뇌 사진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송곳니 날 공간이 오른쪽 왼쪽 다 부족한데, 특히 오른쪽은 유치 송곳니가 빨리 빠져서 더 많이 공간이 부족한 편이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문제는 따로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송곳니가 잘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교정
교정 중 4개월 모습인데 뿌리가 원래는 교정하는 동안 평행하게 유지가 돼서 끝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앞니를 보시면 일부러 뿌리를 가운데 쪽으로 몰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송곳니가 최대한 걸리지 않게 만들어서 송곳니가 그 위치를 스스로 좀 잡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영구치, 뒤에 있는 영구치, 그다음 앞에 있는 영구치 앞니 4개 해서 총 6개 먼저 장치를 붙여가지고 뿌리의 각도를 좀 컨트롤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른쪽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점점 맞는 위치로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근데 왼쪽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큰 차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8개월 때 사진 보시면 4개월 때보다 공간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스프링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더 많이 벌려주고 있고, 빠지고 새로 나온 영구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장치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잘 찾아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왼쪽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른쪽 송곳니처럼 확실하게 자연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송곳니 계속 잘 내려오는 거 확인돼서 아, 여기는 자연 맹출하겠구나 하고 이제 안심을 했는데, 왼쪽이 각도가 계속 이렇게 쓰러져 있고 안 좋죠. 그리고 그 양쪽 모두 다 송곳니가 머리 부분 주변으로 까맣게 약간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스트, 물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물혹처럼 보이는 것들이 만약에 매복이 됐는데 물혹처럼 계속 생기게 되면 이것도 외과적인 처치나 다른 뭐 수술이나 발치나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앞니도 2개고 작은 어금니도 2개고 큰 어금니도 2개잖아요, 한쪽에. 근데 송곳니는 한쪽에 하나밖에 없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를 함부로 뽑지 않고 교정할 때는 최대한 다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구치를 특히나 송곳니이기 때문에 더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CT를 찍어서 위치를 평가하고, 얘는 이제 자연적으로 안 나오겠다, 교정적으로 견인을 해서 끌어내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CT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오른쪽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도 더 많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송곳니는 위치에 맞춰서 잘 내려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를 잘 잡지 못하고 계속 앞쪽으로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단면을 잘라서 본 CT를 봤을 때에도 송곳니의 머리 부분이 앞에 있는 두 번째 앞니의 뿌리를 좀 흡수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치아가 내려오면서 앞니 뿌리를 점점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니 유지나 이거 사용하는 데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치근 흡수를 더 막고 치아가 올바른 위치로 맹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술적인 접근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원장님과 협진을 해서 잇몸을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잇몸 열고 치아가 있는 부분을 드러나게 해주셨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붙였고요. 이 버튼에다 보시면 이렇게 철사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뼈 속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오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 치아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버튼과 연결된 와이어까지 연결을 하고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진상에서 선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연결된 선이 잇몸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자꾸 뒤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환자분이 일단은 집이 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날짜가 잘 안 지켜지고 바뀔 때가 많고, 그리고 아이가 협조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철사가 장치에서 빠져 있죠.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입 안에 크게 관심이 없고 교정하는 거 너무 막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친구였어가지고, 앞니 쪽이라 사실은 잘 보이거든요. 디텍트가 되는 친구면은 빨리 와서 저희가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디텍트가 안 되고 장치가 떨어져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앞으로 만들어놨던 뿌리가 다시 뒤쪽으로 좀 옮겨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송곳니 뿌리랑 조금 겹쳐져서 조금 더 흡수가 된 모습이 보이고요. 20개월째 됐을 때 이제 공간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송곳니는 아직 맹출을 안 하고 있고, 고무줄을 통해서도 잡아당겼고, 고무줄을 통해서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제 소구치 부분이 잘 안 물려서 좀 뜨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스프링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접어서 이제 스프링을 통해서 당기고 있는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다 났어요. 그래서 아래쪽도 장치를 붙여가지고 공간 벌어진 거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진 않아서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치아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사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여기가 오른쪽, 이게 왼쪽 송곳니였고 19개월 차에는 둘 다 조금씩 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17개월 차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 송곳니 잘 내려오고 있고 왼쪽 송곳니는 이제 조금씩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21개월 차에는 또 보시면 공간이 다시 좁아졌죠. 환자가 또 스프링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너덜너덜 하는데 모르고 안 와가지고 다시 또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다시 또 벌리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22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철사가 자꾸 장치에서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송곳니가 이동하면서 요 치아의 뿌리를 계속 건드렸던 것 같아요. 송곳니가 이렇게 머리가 앞에 있었고 뿌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뿌리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뿌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브라켓도 붙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어쨌든 얘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약간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3차원적인 악궁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일시적으로 결국에는 여기는 와이어를 넣지 않고 이렇게 얇은 철사로만 그냥 더 움직이지 않게 고정만 해놓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뿌리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잘 움직여지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좀 뒤로 돌아간 모습이 보여서 이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송곳니를 당기고 있고 송곳니의 각도가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세워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5개월 차가 됐을 때 송곳니가 많이 내려온 게 확인이 됐고 이제 잇몸을 뚜를락 말락한 정도로 나왔고요. 23번 송곳니 치아랑 22번 치아랑 서로 걸려있던 게 해소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철사가 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서 배열을 해서 각도를 맞게 맞춰준 모습이고, 근데 아쉬웠던 거는 지금 보시면 뿌리가 좀 많이 짧아진 게 보이죠, 반대쪽에 비해서. 그래도 뭐 특별하게 더 많이 흔들리거나 그런 문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31개월 됐을 때 이제 치아가 모두 다 나와가지고 배열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맨 뒤에 있는 7번 치아, 두 번째 큰 어금니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32개월 차에 교정을 모두 완료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금니 물리는 거나 치아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왼쪽 위에 송곳니가 잇몸이 반대쪽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치아를 처음에 CT를 찍었을 때도 여기 앞쪽 피질골이라고 해서 단단한 뼈가 없어서 사실은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사진을 찍으니까 더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그게 좀 아쉽기는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미드라인이 1mm 정도 안 맞았던 것도 더 심해지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똑같이 1mm가 다르게 유지가 됐고요. 이것도 이제 고무줄을 끼면서 같이 좀 개선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 성장이 남아있는 친구라서 고무줄을 끼면 좀 확실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고무줄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교정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유치가 같이 있는 혼합 치열기에서 영구 치열기로 완전히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곳니가 잘 맹출이 됐고 옆모습을 봤을 때 이제 물리는 거나 교합적인 문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위아래를 봤을 때 양쪽에 부족했던 송곳니 공간 많이 확보를 해서 치아 배열까지 완료를 했고요. 아래도 가지런하게 잘 배열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정 전과 교정 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혼합 치열기가 다 끝나고 영구 치열기로 넘어왔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사랑니도 더 많이 자란 게 보여요. 예전에는 이제 사랑니가 이제 생기고 있는 게 보였다면 지금은 사랑니 머리 부분이 자라고 있고요. 22번 치아의 끝부분이 많이 뿌리 흡수가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지장치로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힘을 분산하게 되고 또 앞니 쪽을 좀 조심해서 쓴다면 더 오래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입술 돌출 정도는 큰 차이는 없고 아래 입술이 좀 도드라진 게 약간 개선이 됐고요. 치아 각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성장기 환자이기 때문에 뼈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위턱도 자라고 아래턱도 자라고 코도 자라고 턱끝도 자라고 입술도 더 나오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중첩을 했을 때 위쪽 아래쪽을 따로 보시면 위턱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공간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앞으로 뻗어진 모습, 하지만 많이 뻗어지진 않았어요. 큰 차이는 없었고, 아래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구치 어금니가 더 많이 맹출을 하면서 조금씩 근심 앞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치아 중첩했을 때 반영이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 같은 경우도 배열하면서 앞니가 약간 뻗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물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시점에서 시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한
필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 교정 검진을 많이 오세요. 특히 소아치과 주기적으로 다니면 그쯤에 이제 교정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쯤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흉어금니가 하나씩 나오고 앞니가 2개에서 4개 정도 연구치로 가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쯤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일단은 연구치 개수가 잘 맞는지를 봐야 되고요. 없는 치아가 없는지, 그 다음에 치아 맹출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맹출하는 방향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체크를 하고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팔로우업 하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봤었으면은 송곳니가 너무 많이 내려오기 전에 그 왼쪽에 위에 송곳니는 남아 있었잖아요. 왼쪽 위에 송곳니는 의도적으로 저 먼저 발치를 하고 공간을 더 벌리거나 유지하는 장치를 위에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송곳니가 더 많이 내려오기 전에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고 공간이 유지가 되면 스스로 또 자리를 잡아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일찍 시작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때 되면 또 환자가 더 어리기 때문에 장치를 끼는 거에 대한 협조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또 마취하고 발치하고 이런 거에 대한 협조도 분명히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만약에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뒀으면 뿌리가 더 많이 흡수가 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에 있는 22번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교정을 시작해서 수술적인 접근도 같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모든 연구치를 다 살려서 쓸 수 있게끔 치료를 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교정 상담을 할 때 어차피 지금도 교정해야 되고 커서 또 교정해야 되면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교정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그때 하는 교정마다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는 교정은 대부분은 요즘 애들은 다 공간이 부족해서 이가 삐뚤빼뚤 나거나 못 나거나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앞궁을 벌려줘서 이제 연구치가 제 위치로 잘 나올 수 있게끔 가이드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메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키가 많이 크는 시기에 위턱 아래턱 성장이 안 맞는 애들은 그거를 맞춰주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연구치열기로 다 바뀌어서 이제 연구치가 났을 때는 이제 배열을 가지런하게 하고 교합을 잘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환자분들마다 이제 시기가 차이 나는 경우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언제 교정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시기를 놓치면 또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교정을 만약에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좀 이런저런 문제가 같이 있다고 하면은 교정을 한 번만 해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하면 그때는 성장이 끝나고 골격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고 악궁의 확장이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초등학교 1, 2학년 앞니가 2개에서 4개 정도 갈았을 때 꼭 치과에 오셔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고 교정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케이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